대체할 수 없는 정통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 오늘은 마음은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거래소 중심으로 오늘 약간 아쉬운 것은 이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제 상승분을 또 오늘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상당히 좀 높은 또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오늘 글쎄요, 삼성전자도 기간 외국인 순매수로 큰 폭의 순매수는 아닙니다만 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에도 대형 IT 쪽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이런 쪽도 상승폭을 좀 키워 나갔고요. 일부 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중심으로 좀 활발하게 종목 장세로 또 접어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장이 또 빠지지 않고 있는 것도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국면이고, 자,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연속 하락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연말에 배당 관련 투자도 오늘 금융주가 또 좋았습니다. 은행주를 포함해서 배당 투자 관련 쪽도 조금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는 분위기라, 글쎄요, 6개월 연속 하락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멀었죠. 올라가려면 아직까지 시장이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안정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FOMC 관련된 부분들이 목요일 새벽에, 한국 시간이죠. 목요일 새벽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가느냐 문제인데, 과거에, 내년에 금리 인하 부분들이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다면, 최근에는 2번, 또는 한 3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패드워치 쪽에서는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인가, 금리 인하 속도를 상당히 내년에 늦추면서 지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자체로는 거의 100%이기 때문에 거의 금리 인하가 된다고 보고, 그 외에 이제 점도표, 그 다음에 최근에 여전히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화가 계속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들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변동,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만이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중심으로 보시고요. 시장 이야기를 좀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6.2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 2차 전지와 대형 IT주가 상승 출발한 가운데 탄소 배출권, 이것도 이제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자암호가 가장 요즘에 핫하죠. 최근에 일부 미국 쪽에 양자암호 관련된 퀀텀인가요? 그쪽은 지금 주가가 몇 달 사이에 8배가 올랐더라고요. 8배. 한 $2 수준 정도에서 지금 한 $16 정도까지 거의 8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백화점, 인터넷, 자동차와 부품, 유리기판, 은행, 증권, 보험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차익 실현에 하락 마감을 했지만 12월 FOMC 하루 앞둔 가운데 경계감이 있고요. 경제지표 확인에도 금리는 보합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연속 급등했던 브로드컴 포함 빅테크 대부분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요.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 상승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산업 생산도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견조한 소비에도 경계감은 잔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보합권에서 4.4%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전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에 유입됐고, 외국인들은 오전 기준 현선물 동반 순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고, 역시 대형주 중심의 상승폭이 컸다 볼 수 있습니다.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물 1,400억, 선물을 3,000개가 이상 순매수했고요. 다만 장 초반 원달러 환율이 1,439원대에 도달하면서 환율이 역시 경계 요소로 이야기됐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였던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자동차 종목에 대한 낙폭 과대 업종 저가 매수에 유입됐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어제와 더불어서 HJ중공업이 상당히 높게 올라왔죠. 장중 상한가를 보였는데 독도암, 상륙정 등 MRO 사업 수주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HJ중공업이 상당히 높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강달러의 마진 개선 가능한 호실적 그리고 수출업종 중심으로 조선업종이 지금 부각이 다시 되고 있고, 방산업종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내년에 어닝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성장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가 사실 좀 들어와도 될 만한 자리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중동 쪽에 약간 그런 부분들 휴전 협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센티적인 면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HD현대, 특히 이제 미포와 중공업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상승했고요. 유리기판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브로드컴 급등에 따른 테마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필옵틱스, YC캠, SKC 등의 테마 상승폭 역시 유리기판 쪽이 상승폭을 크였습니다. 오리온은 4분기 춘주로가 반응이 시작됐고요. 호실적 기대감이 있는 거고 11월 지표가 또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 지속인데 역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신고가 이후에 차익 실현 나온 반면 식품주 가운데 음식료 가운데 역시 오리온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FMC 경계감, 제약바이오 업종 부진한 주가 흐름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알테오정과 리가캠바이오도 좀 아쉬운 모습이 역시 있는 상태이고요. 주도 업종이었던 제약바이오가 개별 종목 노이즈와 그다음에 금리 부담에 따른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도 한 달 넘게 코스닥이 700포인트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호실적 발표 후에 에이직랜드라든지 자람 테크놀로지 등의 에이직 반도체 관련 테마가 연일 강세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CCUS 탄소 포집 기술 지원 그리고 투자 지속 기대의 그린케미칼이나 에코바이오 등의 관련주가 속등을 오늘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유입되면서 전일 낙폭을 만회했고 외국인은 현선물 총 7천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전일의 매도세를 되돌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와 부품, 기계 장비, 제약이 강세였던 반면 의료정밀기, 유아, 전기, 가스, 금속은 약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업종 관련해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3%대 상승을 보이면서 20만 원에 근접을 했던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트램프발 악재로 인해서 하락했던 2차전지 업종의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에 유입됐고 금융주 또한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의 반등이 나왔고요. 반면 이제 낙폭 과대 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기존에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개별 의지로 상승했던 게임 업종 그리고 삼양식품 등의 음식료 일부 등이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매수 유입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전기전자 강세였던 반면 출판, 매체 복제, IT 서비스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양식품이 어느덧 많이 빠졌다가 어느덧 신고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지만 최근에 삼양식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호실적, 그다음에 수출 지표, 환율이 1,400원대 중반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수출 지표 관련된 달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수출주 중심의 호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인데요. 대신증권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계엄 이벤트 이후의 섹터별 가격 변화인데요. 많이 올라왔던 게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건강관리, 화장품, 의류, 소프트웨어, 에너지, 뭐 이런 미디어 교육, IT 가전 이쪽이 올라왔고 많이 빠진 것이 비철과 목재, 보험, 유틸리티, 은행, 호텔 레저, 증권, 통신 서비스, 뭐 디스플레이, 상사 자본재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졌는데 역시 최근에 보면 은행, 보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빠졌죠. 유틸리티 이쪽도 많이 빠졌고요. 특히 이런 쪽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우려라든지 뭐 탄핵 국면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도 약간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서 후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증시 동향으로 보인 투자 포인트는 코스피가 계엄 선포 이후에 마이너스 5.6% 하락을 보였는데 현재 거의 회복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상승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이벤트의 버팀목으로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조금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계엄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관의 높은 매수세가 들어왔죠. 연기금도 있고요. 자사주 매입과 연기금 자금 유입으로 추측이 됩니다. IT 하드웨어, 조선, 건강관리 등은 반등을 넘어서 계엄 전 대비 상승폭이 큰 섹터입니다. IT 하드웨어, 조선, 건강관리 쪽으로 그렇게 높게 나타났고요. 하락 섹터는 오히려 밸류 기대감이 큰 하락 섹터로 하락은 높았고 회복력은 낮습니다. 유틸리티, 그 다음에 보험, 은행, 통신 하락폭이 크고 회복력이 낮은 섹터로 이제 편성이 됐고요. 외국인 자금 흐름은 매도세 일부 속에 일부 섹터로는 자금이 유입됐는데 외국인 1조 8천억 정도 순매도는 비상계엄 이후에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특히 IT 소프트웨어라든지 건강관리, 기계, 유틸리티, IT 하드웨어는 자금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을 고려한다면 불확실성 속에 유리한 섹터는 건강관리와 IT 하드웨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LG전자도 주주 관련 관련된 여러 가지 환원 정책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LG전자도 오늘 상승폭이 좀 높았고요. 밸류업 섹터도 실적 안정성과 주주 환원 기대감이 유지되면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고 향후에 정치 이벤트에서 핵심 공약으로 재부각될 수 있는 게 밸류업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 증권, 보험, 통신 이런 쪽, 그다음 자동차 이쪽도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매크로 지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반도체 소부장이 오후 들면서 일부 퀄리타스 반도체까지도 상당히 주가들이 좋았고요.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역시 맞춤형 ASIC 반도체 이 관련된 이슈가 지금은 엔비디아가 주춤한 사이에 ASIC 반도체 관련된 테마군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중심이 아니고 그 외에 여타 섹터, 여타 종목들이 반도체에서 움직이고 있죠.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AI 칩 필수제인 HBM 수요처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시장에서 탈 엔비디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여러 회사들이 역시나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엔비디아 고객사가 엔비디아 AI 가속기의 높은 가격과 수요 폭발에 따른 납기 지연 등의 불만을 일부 나타내면서 팹리스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자체 칩 개발에 돌입했다 알려집니다. 역시 브로드컴이 맞춤형 반도체, ASIC 반도체 경쟁력을 앞세워서 빠르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적할 수 있는 신흥 강자로 주목받으면서 최근에 브로드컴의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정리인데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신규 AI 서비스와 커스텀 반도체 관련된 리뷰인데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루마 있죠. 루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신규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텀 반도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메타가 자체 AI 모델을 훈련할 때 쓰는 제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야기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애저죠. 애저 AI 파운드리가 이제 출범이 됐고, 커스텀 반도체도 애저 부스트 DPU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신규 서비스 아마존 노바가 있죠. 그리고 커스텀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트로픽에 신규 4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엔트로픽은 아마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신규 서비스 제미나이 2.0 플래시 있습니다. 커스텀 반도체 6세대 TPU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죠. 툴리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커스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도 역시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지 시간으로 보면 실적 발표할 가운데 매출 전망치를 역대 최대인 87억 달러 제시한 바가 있는데 지켜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84% 높은 국면입니다. 기존 최고치인 82억 8천만 달러보다 5%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실제로 또 발표가 돼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수치는 제공이 됐지만 실제로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에 따르면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 절차를 3개월 단축해서 연내 승인하고 했다. 이것도 국내 일부 소부장들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약 9조 3천억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년 중에 착공을 하는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단 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세계 3위 낸드 플래시 업체인 키옥시아가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져서 분위기가 또 반도체 쪽이 조금 글쎄요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에이직 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테크윙, 그다음에 ST, YC캠 이런 종목도. YC캠은 지금 이게 유리기판 쪽으로 관련된 종목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 확대 국면 속에 반도체 패키지의 데이터 속도,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기판인 유리기판 이 부분이 브로드컴, 인텔, AM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도 주가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멜세증권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국내 외국인 반도체 수급 추이인데 보시면은 파랗게 박스로 쳐 있는 부분들이 올해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팔고 있죠. 지금 아마 8월 16일 정도에는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샀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외로서는 전반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최근 23주 가운데 22주 그리고 18주 연속 순매도를 외국인들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2015년 4분기 16주 연속 순매도 이후에 최장 기록인데 오늘은 외국인도 순매수로 일부 들어왔다는 점, 기관 외국인 둘 다 일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PC 수요 감소와 수익성 악화 그리고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진입 이슈에 따른 공급 과잉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반도체 순매수 금액 추이인데 보시면 각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 엄청나게 팔았네요. 그때는 약 23조 1853억을 팔았습니다. 자, 20년도에는 9조 7265억을 팔았고요. 21년도에는 23조 1853억 팔았고 22년도에는 9조 931억을 팔았습니다. 23년 전년도에는 20조 7478억을 샀고요. 24년도에는 6조 6,973억을 팔고 있습니다. 12월 17일 기준이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셀 우위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삼성전자의 외국인 어떤 지분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좀 견조하게 올라가다가 뭐 일단 삼성전자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점을 좀 높이는 그런 구조는 현재 나오고 있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중심으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IT 부품과 반도체 소부장은 일부 급등세가 나오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일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죠. 에이직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ISC나 뭐 리노고 뭐 이런 종목들도 견조하게 주가가 꽤 바닥권에서 꽤 올라왔다. 그리고 많이 빠졌던 테크윙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바닥권에서 상승폭 입주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IT 부품사가 4분기 그리고 12월 달에 계절적인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주가들이 좀 견조하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꽤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IT 부품사 이렇게 모든 부품사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특화된 쪽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일부 자율주행 쪽입니다. 역시 최근에 자율주행 쪽이 테슬라 쪽에 탄력을 받고 있죠. 테슬라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 자율주행과 FSD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로봇 AI 이런 섹터로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전일 3.64%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역시나 새 정부에서 테슬라가 각종 규제 완화 수혜를 입을 것이다. 뭐 깐부니까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과 깐부니까 일론 머스크는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환으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자동차 충돌사고 보고 규정을 폐지할 것을 차기 정부에 권고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날개를 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어 증권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가 덜 엄격해지는 것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와 로보택시 배치 확장 영역의 중요한 순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를 미주어 증권은 기존 $230에서 $515로 2배 이상 급등을 하도록 올렸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도 최근 AI와 자율주행 기회가 테슬라에게만 최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하면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515로 상향 조정했고요. 강세장에서는 $650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뭐 일론 머스크 세상인 것 같아요. 네, 기부 많이 하고 올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반대급부를 받고 있다 보입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도 자체 개발 중인 자율주행용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테슬라, 모빌아이, 암바렐라 등의 세계적인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사의 칩을 성공적으로 양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삼성 현대차의 자율주행 칩 파운드리 협력이 최종 성사되면 현대차는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대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안정적인 자율주행용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올라간 것도 이런 영향도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내년 초 일본 도쿄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알려지면서 또한 스위스 연방정부가 자율주행차 운영 규정을 공식 승인하고 내년 3월부터 고속도로 등의 지정된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져서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쪽이 상당히 주가가 올라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SOS랩 이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도 나오면서 오늘은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그 외에도 퓨런티어, 그 다음에 넥스팁, 라이콘, 라닉스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테슬라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차트는 배터리팩 가격의 트렌드입니다. 배터리팩 가격이 내려가야만이 역시나 저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저가 모델이 만들어져야 전기차의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 팩, 배터리팩이 너무 비싸면 가격을 내릴 수 없고 전기차 자체가 너무 비싸게 되니까 보조금을 주더라도 수요가 살아나기가 좀 힘들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팩이 일단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로 내려가면서 이 중저가 모델들로 충분히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 수요가 살아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배터리 팩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글쎄요,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 외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내려가면 그럴 수 있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 셀이나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에게 이게 긍정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물음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터리 팩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과연 아주 원재료, 아까 말씀드린 리튬, 망간, 코발트 이런 게 많이 내려가면 수익성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가격을 계속 내리게 된다면 소재주나 이게 셀 업종들이 마냥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근본적으로 원자재가 내려가니까 배터리 팩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본다면 그건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면 Q 물량의 증가가 역시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다시 주가가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역시 탄소 포집입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된 부분이 CCUS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기대감 속에 탄소 배출권이나 이 관련주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역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IRA 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CCUS 관련 세액 공제 혜택만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유럽연합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CCUS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전 임기 동안 화석 연료 산업을 지지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석유가스 기업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비키 홀러브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의 재집권이 석유가스 사업에 매우 긍정적인 동시에 CCS의 일종인 직접 공기 포집 프로젝트에 역시 낙관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CCUS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좋다.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에코바이오, KC코트렐, 에코프로 HN 등의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와 CCS를 위한 탄성파 검사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의 공동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웨이버스라는 종목도 주목을 받았고요. 국내 CCUS 기업으로서 걸프만 청정수소 허브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로우 카본에 투자한 이력이 부각된 바가 있는 동방이라는 회사도 주목을 받았고 현대올뱅크와 탄산칼슘 제조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태경 BK 그 다음에 KC코트렐 대주주인 KC그린홀딩스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에 제가 잠깐 보니까 제 건강을 말씀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뭐 힘이 없어 보인다 말씀이 있었고 갑자기 건강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올리시는데요.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직 어려 보이고 아직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고요. 최근에 너무 이렇게 탄핵 정부 계엄 이후로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좀 찌들려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몸은 괜찮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역시 올라왔는데, 역시 조선업종은 최근에 뭐 MRO, 그러니까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 진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선, 셰일가스나 이런 것들이 행정명령을 아마 첫날부터 트럼프가 할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나 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면서 공급을 대규모로 늘린다. 그러면서 가격을 낮추고 상당히 좀 이렇게 부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특수선 이런 것들에 대한 발주가 국내 조선사에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 특수선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 조선사가 70% 정도 이상 과점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언론에 따라서 역시 하나오션 등도 뭐 미군 해군 함정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그 외에도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인 윌리 쉬라 함의 사업을 따냈고, 지난달에는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 유코함의 정기수리 사업을 수주한 바가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SK증권도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해군 상륙전 함대는 노후화에 따라 가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직면해 있지만 미국 조선업이 역량 쇠퇴, 미국 조선업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MS는 1%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업이 거의 죽어 있다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선업의 역량 쇠퇴 때문에 MRO를 갖춘 훈련 및 작전 투입 가능한 함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조선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런 부분들의 조선소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미국 쪽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SK증권의 자료인데요. 왼쪽 보시면 미국 해군 상륙전 함대의 상태평가인데, 짙은 빨간색은 만족을 한다는 거고요. 약간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위쪽은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보시 LSD 함대가 역시나 불만족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뭐 LHD, LPD 이쪽도 불만족이 상당히 뭐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미국 해군이 수면 연장 혹은 생산 가속화하지 않을 경우에 상륙 함대의 흐름인데요. 이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 색깔이 보이는데, 이 규모가 2024년 이후부터 점점 빠지면서 2036년도까지 계속 수면 연장 또는 생산 가속화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함대가 빠져요. 계속 이제 모자라게 됩니다. 함대가 증가되지 못하고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미 해군 쪽에 역시 함정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가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HJ중공업은 최근에 해군 대형 수송함 그리고 고속 상륙정 외주 창정비 사업 최종 사업자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HJ중공업 이게 어제도 주가들이 급등했죠. 이것도 좋았고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뭐 인화전공, 케이프 등의 조선과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울투자증권 표인데요.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보면, 자, 이건 뭘 말하면, 이게 자세히 보시려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냐면 다울투자증권 자료인데 HD현대 조선 3사의 월 매출 흐름인데요. 제일 위쪽이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이게 보면 갈색 실선을 보시면은 이게 YY 증감률이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죠. 이게 현대중공업이 월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두 번째가 현대미포인데 11월 달은 약간 주춤한 듯 하지만 그래도 월별로 보는 것은 무의미하고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월별 분위기가요. 매출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3호 쪽인데요. 그 다음에 HDA 현대 3호인데 10월보다는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성장폭이 좀 낮게 약간 주춤하고 있다 보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면 현대중공업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월간 매출 YY 증감률이 제일 좋고요. 미포는 약간 주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월별로 보기는 좀 그렇고 3호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폭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서 살짝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조선업종 투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현대자동차 이동석 대표이사가 전일 임직원 대상 특별 담화문에서 중동과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는데 최대 판매 시장인 미국이 향후 10에서 20%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설상가상의 악재가 더해지고 있다는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당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LX3를 비롯한 예정된 신차를 완벽한 품질로 적기에 양산해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국내 생산에 저해 요인을 작용해왔던 부품사 공급망 리스크가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 일부 이제 그 파업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정상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제는 연말 최대 생산을 통해서 다시 뛰는 현대차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 최대 생산 계획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일단은 오늘 좀 급등세가 보였다는 거고요. 현대, 기아차 뭐 5% 이상의 모비스까지도 주가들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게 더 호재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연말 최대 생산한다 이게 말 같고 주가들이 오른 것보다는 한투증권에서 이것들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매수 주체는 외국인으로 파악이 대부분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현대차 그룹을 바스켓으로 매수한 이유는 역시 오늘 장중에 기사가 나왔던 일본의 혼다와 닛산의 합병 추진 발표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의 매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혼다 주주 입장에서는 마치 현대차 그룹이 한전부지를 매입한 것처럼 주주환원에 사용될 현금이 시너지 창출이 낮은 의미 없는 분야에 사용되는 실망감이 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슈를 밝혔다는 거고요. 실제 오늘 같은 경우에 혼다 주가는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닛산 주가는 오히려 23.7%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아 완성차 중에 혼다와 유사한 비즈니스, 내연기관 중심이고 높은 수출 의존도 등을 갖고 있는 구조를 갖춘 현대차 그룹이 아시아 자동차 업종 내에서 대안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혼다 주가가 빠지면서 오히려 현대차 그룹을 바스켓으로 외국인들이 샀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환율 약세에 따른 수익성 방어라든지 CO2 규제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완성차, 특히 이제 BEV 대응 능력을 입증한 현대, 기아차 그룹들, 그리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주주가치 제고 등도 함께 작용하면서 자사주 매입도 이제 1월부터 또 시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세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연말 이렇게 물건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뭐 선언한 것 가지고 주가를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혼다와 닛산 합병 추진 소식에 대해서 일부 외국인들은 좀 실망을 하면서 오히려 뭐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약간 시너지 창출이 낮은 쪽에 많은 자금을 썼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수급이 외국인들이 현대차 그룹으로 좀 유입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봐도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토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동그란 점이 이게 타겟이죠. 타겟 관련해서 지금 완성차별 유럽 CO2 배출량 타겟입니다. 이 타겟인데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가 있는 것은 에버리지 CO2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한투증권에서 결국은 23년 기준인데 산업평균 CO2의 배출량은 아마 킬로미터당 아마 그 106.4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대비 23년은 1.6% 개선됐다고 보는데요. 25년 유럽의 CO2 규제치는 115.1g에서 93.6g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BEV만을 판매하는 테슬라를 제외한다면 23년 가장 낮은 배출량을 기록한 완성차는 기아로 101.562g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105.668g을 기록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BEV 또는 그 다음에 PHEV를 소폭 늘리면 25년 규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 이런 국면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높아진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지표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등 경쟁력을 갖춘 완성차들이 오히려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CO2 규제 부분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BEV 판매 확대가 되면 상당히 중요한 마켓쉐어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지표들이 나오면서 한투증권에서는 현대차 기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보는 것 같고요. 역시 삼성증권에서도 혼다와 닛산의 합병 검토가 일본판 스텔란티스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국내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년 기준 혼다는 점유율이 아마
8% 정도 수준이 이야기되는 것 같고 미국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닛산은 6%, 미쓰비시가 2%, 이 미국 점유율이 총 16% 정도 됩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반사이익이 현대차 기아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현대차 기아가 약 한 1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크게 미국의 점유율이 현대차 기아가 점유율 상승폭으로 본다면 가장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2가 일단 여러 시사회를 통해서 아주 갈채를 받고 있는데 아마 12월 26일 예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연말 연초에는 미디어 섹터에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새로운 라인업이 공개되거나 기대작들이 개봉되고 있기 때문에 밝히고 있고요. 자, 넷플릭스에 따르면 공개 후 첫 91일간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작품 1위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1편이죠. 2억 6천만 회 정도를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2위는 2억 5천만 회 정도의 웬즈데이, 그리고 3위는 1억 4천만 회의 기묘한 이야기 4였는데 심지어 오징어 게임 시즌 1 제작비는 웬즈데이와 기묘한 이야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작이 됐다는 거고요. 시즌 2 같은 경우도 절반 수준으로 아주 가성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17일 미국 기준이죠. 자체 개발 비디오 게임인 스쿼드 게임 언레시드 이렇게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IP를 활용한 컨텐츠 파급 효과 확대가 또 기대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24일에는 대작 하얼빈 같은 경우 현빈 주연이죠. 현빈 주연. 이게 제작비가 한 300억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하얼빈이 가장 지금 기대작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4일날은 대작이죠. 별들에게 물어봐. 이게 TVN 편성이 확정됐으면 이게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게 제작비가 약 5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드라마 및 영화도 기대작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됨에 따라서 미디어 섹터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주목할 필요 있다 이야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M83 그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거 뭐 이정지 씨 관련된 회사죠. 그리고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쇼박스 등의 영상 콘텐츠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섹터입니다. 25년 통신장구주 대세 상승기 진입에 대한 전망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대형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장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봤고요. 내년 통신장비 투자 전망은 상당히 밝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리포트를 꽤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내기는 했는데 하나증권에서 최근에 그래도 통신장비 종목들이 꽤 들썩거리는 모습을 좀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에 뭐 올해 연초에 나왔던 그런 리포트보다 좀 더 시장에서 조금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특히 25년도 트럼프 위기를 맞이하면서 5G 어드밴스드 도입을 통해서 6 준비한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제재를 또 미국이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에 통신장비 업체 주가는 네트워크 진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멀티플이 크게 확장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5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요. 사실상 연간으로는 26년도에나 통신장비주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지만 주가는 빠르면 25년 1분기부터 본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한다. 과거에도 본격적인 실적 상승기보다 1년 전부터 주가들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증권이 그에 대한 보고서를 오늘 냈고요.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라이콤, 자람테크놀로지, KMW, 그 다음에 RFHIC, 피노, 코이버 이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오늘 보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통신장비주에 대해서는 하나증권에서 계속 리포트를 내고 커버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좀 힘들었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통신장비들의 흐름들이 올 연초보다는 좀 다르다. 확실히 이 리포트 나오고 그 리포트에 대한 반응이 올 연초보다는 그리고 올 중반보다는 지금 하반기 연말 들면서 조금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거는 좀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천천히 좀 보시면서 수급을 보시면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통신장비주가 급등을 했을 때에도 실제 숫자가 찍히기보다 1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결국 실전 호전에 대해서는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지만 내년 초부터 좀 통신장비주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과거를 대비해 본다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자, 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너무 오래 쉬었죠.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이 주가도 부러져 있고 빈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뭔가 트리거가 생기고 한번 바람을 타면 수급이 빈집에 들어오면서 주가들이 한번 땡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물론 뭐 지금 뭐 내일 좋으니까 사세요 이건 아니지만 슬쩍 최근에 보면 확실히 상승폭이 좀 달라요. 과거에 최근의 움직임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삼성전기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전용 카메라 모듈 개발 소식 속에 일부 관련된 옵트론텍, 그 다음에 LG노텍, 하이소닉, 픽셀 플러스 등의 일부 카메라 모듈 부품주가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 이런 부분도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최근에 그 관련해서 4분기 실적은 좀 주춤할 텐데 내년을 바라보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리포트가 꽤 삼성전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호재로 주가 폭등 소식입니다. 전일 밤 관련해서 지금 퀀텀 컴퓨팅의 주가가 전일 대비 51.53%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50% 넘게 폭등했고요. 16.79달러. 이게 이제 퀀텀 컴퓨팅이 아마 올해 한 2달러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지금 한 8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퀀텀 컴퓨팅 첨단 이미징 기술 도입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반영된 결과로 퀀텀 컴퓨팅이 어제만 해도 51% 이상 급등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상당히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국내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12월 접어들면서 상당히 양자 컴퓨팅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주가들 움직임도 같이 나타난 점이 역시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새로운 어떤 테마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보이는데 잘 모르니까 주가들이 올라가죠. 우리가 양자 컴퓨팅 초전도체도 잘 모를 때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좀 알고 나니까 주가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 주가들이 움직이더라 이런 테마주들은. 근데 뭐 양자 컴퓨팅이 언제 될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면 한참 남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마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올인하는 뭐 그런 매매는 없어야 되겠죠. 저 최근에 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면 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시간이고요.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네. 내일도 웃는 모습으로 얼굴 뵙겠습니다.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